안전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 급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고등학교의 비정상적인 학력 격차가 수시 진학 불균형은 물론 사교육과 재수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은 대구시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기관장 비리 등 수차례 문제가 지적됐던 기관들은 예상대로 부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백로인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고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밤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농작물에 이슬이 맺히고 가을 기운이 더 짙어진다는 절기백로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늦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오전까지는 미세먼지와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영남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고요. 또 군위와 청송의 가시거리는 300m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에는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mm가량 내리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가 22도, 안동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가 29도, 안동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학교 급식 비리를 막고 안전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매일 급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점검을 해봤더니 형식적인 운영에 그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식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식단에 따라 음식을 준비한 뒤 학생들이 쓰는 식판에 한 끼 식사를 담고 사진을 찍습니다. 급식 사진은 당일 학교 홈페이지에 바로 올려 어떤 음식이 제공되는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당일 급식이 끝나면 이제 홈페이지 올리거나 아니면 뭐 그 다음날 올리거나 학부모님들도 보고 한다 이제 또 다른 학교 비교도 된다고 하니 저희가 또 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식단 구성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게 되고. 학교 급식 홈페이지 공개는 지난 2009년 권장사항으로 시작됐고 올해부터는 학교 급식 지침으로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 시내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공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초등학교 223곳 가운데 43%인 95곳의 학교만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더 심해 20%대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학교마다 공개 방식이 달라 찾기가 힘든 곳도 많았고 심지어 몇 주가 지나서 올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가는 이 급식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 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또 식재료는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형식적이었다는 얘기죠. 최근 학교 급식과 관련해 대구에서만 급식 비리가 21건이 적발됐고 식중독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학교 급식 공개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의 대입 수시 진학률이 학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학력 격차가 수시 진학 불균형은 물론이고 사교육과 재수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진학률은 학교에 따라 90%를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대에 그친 곳도 있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학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일수록 오히려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대학 진학률이 낮아 일부 학교는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입 정원의 30%밖에 뽑지 않는 정시에만 집중한 탓입니다. 이 때문에 성적이 좋은 학교일수록 재수생은 늘어나 재수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 150명, 200명 정도 재수하더라고요. 반 정도 수성구가 거의 한 60-70% 차지하는 것 같은데 150에서. 대구시 교육청에선 지역별 학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일선 학교의 체감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과 쏠림이 심하고 그다음에 사교 진행지고 또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 시간이 지나서 뭐
경제가 나빠서 더 심해지는 거지. 학력은 좋은데 진학률은 떨어지고 재수가 늘다 보니 진학 지도에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에 모두 다 적합한 학생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한테 맞는 전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전형 방법들 간에 모집 정원을 좀 비슷하게 맞춰주면 그럼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가 수시 위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따른 비정상적인 학력 격차가 재수생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동료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은 대구시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창은 대구시 의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됐습니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인 차순자 대구시 의원의 부탁을 받고 대구시 서구 상리동의 차 의원 소유의 땅 5천여 제곱미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도록 대구시청에 압력을 넣어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인과 전함 이름으로 차순자 의원에게서 해당 터의 일부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여 뇌물 수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혐의 내용이 인정하십니까? 정말 잘못 여러 가지로 이런 일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검찰은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차순자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차 의원은 뇌물 공여자이지만 실제 행동은 김창은 의원이 했다는 점을 고려해 김 의원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주일 전에 차 의원의 남편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시 의원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기록될 것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의 올해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관장 비리 등 수차례 문제가 지적됐던 기관들은 예상대로 부진한 점수를 받아 불이익을 받게 됐는데요. 관리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기관장을 임용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 30개 가운데 27개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5등급 가운데 최고 등급인 S는 한국국학진흥원, 바이오산업연구원, 체육회 3곳입니다. A등급은 13개, B등급은 7개 기관입니다. C등급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등 4곳. 연말 문을 여는 독립운동기념관을 제외하면 3곳 모두 윤리경영 점수가 5점 만점에 1점대의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성추행, 각종 비리 등 하나같이 기관장이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여 물의를 일으켰지만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하위 D등급은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C등급 이하의 부진 기관은 경영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C등급까지 주는 기관장과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을 20%에서 40%까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평가 등급을 좀 더 세밀하게 그룹화를 하고 경영 효율화와 지속적인 구조 혁신을. 중앙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경북개발공사, 경북관광공사는 5등급 중 3등급 다를 받아 중간 정도의 경영 실적을 보였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맡은 대경연구원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돌아가며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데 올해는 대구시에서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의 난맥상은 대부분 기관장의 자질과 리더십에서 비롯됐습니다. 평가와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아예 제대로 된 임무를 안 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올해도 추석 선물 세트는 값이 싼 실속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의식한 상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 선물 코너가 추석 선물을 고르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장기 불황 탓에 올해도 어김없이 2, 3만 원대의 저렴한 선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받았을 때 좀 괜찮고 유용한 거 받았다라고 생각할 물건들을 좀 찾아보는데 굉장히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다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금지법을 앞두고 5만 원 이하의 상품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겁니다. 한 건강기능식품업체는 4만 9천 원짜리 선물 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였고 인삼 선물 세트도 4만 9,800원짜리가 등장했습니다. 한우와 굴비 같은 값비싼 품목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는 20, 30만 원대로 고가가 주를 이루는데 올해는 판매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법 시행 전이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벌써부터 조심하고 있다는 얘긴데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은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참치와 햄, 커피 등 가공식품과 샴푸, 린스 등 대기업이 생산하는 생필품 선물 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습니다. 7만 원 이상 내지는 10만 원대의 고가 선물 세트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만 원 이하의 상품이 올해도 지난해보다 한 30% 이상 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마다 선물 세트 배송이 한창인 가운데 김영란법을 의식해 집으로 배달 온 선물을 바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달라진 선물 문화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달구시가 추석을 맞아 출시되고 있는 선물 세트의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대형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펼쳐질 이번 점검에서는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 준수 여부, PVC 합성 수지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클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데 대구시는 지난 설 명절에도 집중 점검을 통해 78건의 검사 명령을 실시해 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국내 건설 분야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기술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자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 지역 건설업계는 부족한 기술 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박흔식 기자입니다. 신소재를 이용한 흑제방 보강 기법이나 무인기를 활용한 도로 측량 기술은 소규모 지역 건설 업계로서는 사실상 현장 적용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사장이면 어느 곳이든 골칫거리인 비산먼지는 줄이고 싶어도 기술이 없어 못하고 태양광 LED 스마트 건물이나 노후 아파트의 그린 리모델링은 굴지의 대형 회사의 영역일 뿐입니다. 이 같은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시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경북과 전남 두 지자체와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000여 명의 연구원과 1600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이 최첨단 공법과 기술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방 건설업체들이 건설 기술이 약하기 때문에 또 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기술연구원의 모든 연구원들이 힘을 합쳐서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당장 이전하거나 향후 연구과제로 채택한 기술은 모두 46개로 녹조 저감센터 구축 등 물 관련 기술이나 구조물용 탄소 복합재 개발 등 ICT 분야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중앙연구기관이 지방정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간다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고 많은 기대도 하고 또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기원은 이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역별로 기술 교류회를 구성해 관리하고 전담자를 지정해 해외 진출도 모색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흔식입니다. 게임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취지의 행사가 어제 개막돼서 오늘까지 경주에서 열립니다. 전국의 특수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1,500명이 참가해서 정보화 능력과 게임 실력을 겨뤘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지한 표정의 학생들이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움직임은 더디지만 승부가 진전될 때마다 표정은 한층 더 밝아집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맞춤형 게임과 컴퓨터 프로그램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재미있고 긴장되고 친구들과 사이도 더 좋아지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성취감도 얻게 됐어요. 한 게임 업체의 아이디어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8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특수학교 230여 곳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도교사 등 1,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게임이란 콘텐츠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친구와 가까워질 수 있고 또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게임을 활용해 장애 학생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장애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특별한 동호를 응원하기 위해 행사를 8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게임의 순기능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정보화 대회에서는 아레아 한글과 엑셀, 파워포인트 활용 능력을 평가하고 e스포츠 대회에서는 프리스타일 투와 팡야 등 9개 게임 종목에서 승부를 겨룹니다. 게임 마구마구와 모두의 마블처럼 비장애 학생이나 지도교사와 한 팀을 이뤄 게임을 펼치는 종목도 있습니다. 또 대회 기간 동안 VR과 모바일 게임 등 게임 문화 체험관도 함께 운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하반기 공채 시즌을 앞두고 영남대학교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천마 아트센터에서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박람회에는 대기업과 공기업, 우수 중견기업 등 국내외 8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채용 상담을 해주고 채용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 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우량기업과 인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리크루트 투어도 동시에 진행하고 사전 신청자 220명에게는 직업 인성 검사도 무료로 해줍니다. 대구시가 추석을 맞아 교통과 안전, 환경 정비 등 동대구역 역세권 개발 사업 전반을 점검합니다. 이번 종합점검에서는 단위 사업별 추진 계획과 동대구 고가교와 복합환승센터 진출입로 공사로 인한 교통처리 계획 등을 검토해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대구의 주요 관문인 동대구역 주변에는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 공사와 성동 고가차도 건설 공사, 복합환승센터 신축 등 약 1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동시다발적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추석을 맞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주차장에서 지역의 우수 농수축산물과 마을기업 제품 등 150여 종의 품목을 10에서 30%가량 싸게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장터 기간 중 5만 원 이상 사면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10만 원 이상 사면 지역의 특산품을 줍니다. 한편 대구 MBC 대장금 장터, 남산 어린이공원, 한국감정원, 두류공원 등 혹서기로 휴장했던 정리의 직거래 장터 4곳도 추석과 함께 하반기 개장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울릉도행 연안 여객선의 이용객은 3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늘어나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 통영 욕지도가 23만 명, 신안 홍도가 22만 명, 여수 금오도와 매물도가 21만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오늘은 농작물에 이슬이 맺히고 가을 기온이 더 완연해진다는 절기백로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늦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오전까지는 미세먼지와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영남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고요. 군위와 청송의 가시거리는 300m도 채 되지 않아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에는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mm가량 예상되고요. 이렇게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2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 29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은 17도, 상주 19도로 선선하게 출발하지만 낮 기온은 최고 27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 28도, 봉화는 27도 예상됩니다. 울진은 한낮에도 25도에 머물겠고요. 포항은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이